선생님이 너희 단순히 저기 시험 주면 시작하세요.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판 중에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피고인 이인국에 대한 2021 마합 1호 국제뇌물방지법, 보건의료기본법 위반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인국 나왔습니까? 예,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될 심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한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언제이며 주거지는 어디입니까? 1915년 8월 29일 생이고 서울 종로상가 도남은 6길에 거주 중입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는 모두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이인국은 서울 종로 3가 희망종합병원에서 원장직을 10년간 맡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945년 2월 11일 12시경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했던 김춘석의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은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병실이 없었다는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김춘석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 했으나 악화된 상태에서 다른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에는 일본인이 출입했었고 병실도 충분히 남아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를 치료할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의사 의무와 사명감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938년 5월 17일경 조선인이자 일본인 간부 염석진과 접선하여 염석진에게 탄광 보국대에 징용될 조선인을 떼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조선인들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쳤고 조선인을 보국대에 동원했으며 이것으로 약 25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우리나라 국보 제68호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1960년 10월 12일 미 대사관 공무원 직원 브라운에게 뇌물로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브라운에게 뇌물로 준 청자는 명백한 문화재였기에 이는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반민족행위처벌법, 국제뇌물방지법, 보건의료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사기죄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피고인은 모두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준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재판에 불려올 사람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일파라는 제목으로 기소된 어느 누구라도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벌받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인은 모두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앞으로 무죄를 확실하게 입증하겠습니다만 피고인이 치료 거부를 한 이유는 김춘석이 사상범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병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국대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뿐 이것으로 이익을 취하진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때의 청자가 문화재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피고인은 일제시대부터 개복수술의 최단 시간의 기록을 세우는 등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외과의사입니다. 따라서 이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증인 김춘석 나오세요. 증인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순석.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측 신문해 주세요. 증인, 피고인이 증인의 치료를 거부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혹시 증인은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아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제가 입원할 병실이 없다면서 저를 병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입원 거부라는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입원이 거부된 이후 병원에서 쫓겨났을 때 병원으로 들어가는 일본인들을 보았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상범 치료하는 것이 피고인의 친일 업적에 누가 될까 두려워 치료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람을 가려서 받는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증인은 피고인의 병원에서 쫓겨난 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나요? 네, 인근 병원에서 간신히 치료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근 병원도 친일파가 꽉 잡고 있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음으로 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아무리 시국이 안 좋아도 의사의 의무 중 으뜸인 환자에 아니라며 저를 각별히 챙겨주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혹시 그 밖에도 피고인이 친일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피고인의 과거 친일파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간선시 위원이었고 잠꼬대도 일본말로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국어 상용에 가라는 액자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민족 반역자임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관선시 의원으로서 일본인 간부가 찍은 사진, 피고인의 병원에 국어 상용에 가라는 액자가 걸려있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인국이 반민족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증인 당시 병원에 병실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재판장님, 김춘석의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1945년 2월 11일 병실입실 환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인 신문 계속해주세요. 증인은 왜 피고인이 친일파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피고인의 병실에 걸려있던 국여 상용의 가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간선시 위원으로 일제와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냈고 시민들이 일제에 의해 피 볼 때 피고인만 멀쩡히 지냈습니다. 피고인이 일본인은 치료했지만 사상범이었던 제 치료는 거부함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당시 피고인의 병원에 남은 병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증인을 응급처치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선을 다한 것 아닌가요? 응급처치는 받았지만 제가 납득할 수 없었던 점은 바로 병실이 있다면서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제출한 증거도 사실이 맞는지 저도 지금 의심이 듭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가 분명 그때 병원에 병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증인이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그때 병원에 병실이 없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인국의 치료 거부는 의도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검사층에 제출한 녹음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병원에 자주 가보았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여러 번 많이 보았습니다. 증인이 지나가면서 본 것만으로는 친일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인국을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해방된 후 친일파 소탕 작전에 이인국의 이름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이인국이 친일파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더 말씀드려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증인 김춘석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검사 측이 신문한 두 번째 증인인 염석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현재 현대중공업 울산지부 부사장입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염석진.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였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증인은 1938년 5월 17일 피고인 이인국을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왜 피고인과 접선했고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피고인과 만나 먼저 탄광보급대 강제징용에 이야기했습니다. 일제 미스의 탄광에서 조선인 보급대 징용 협조 제안이 왔는데 마침 관선시의원으로
한국 시민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인국을 불러 징용에 쓰일 인원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보였습니까? 피고인은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보장된다는 말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올 것이라며 조선인들을 팔아넘기고 돈까지 받는다며 좋아했습니다. 보국대에 동원된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쓰이 탄광 측에서 숙식과 보험의 제공 등 여러 이유로 징용자들의 월급을 계속 줄인 탓에 노동자들은 엄청난 저임금을 받고 하루 24시간 중 17시간에 달하는 엄청난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밥도 제대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을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던 것이 이인국이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재판장님, 일제 미쓰이 탄광 조선인 동원 사업 계획서와 한광 근무 조선인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이 강제징용 후 얼마나 챙겼는지 아십니까? 미쓰이 탄광 측 계획서를 보면 협조한 사람에게 약 25만 원 상당의 돈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피고인도 이것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고 사람들이 동원된 곳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며 피고인이 이것으로 금전적 이익까지도 본 것이 확실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도 친일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하겠습니다. 변호인 사건에 중점을 두고 신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의 상황이 확실하게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럼 피고인이 강제징용에 협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 기억에는 피고인이 강제징용에 협조했던 것은 맞습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증인이 강제징용에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절의 의사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에게 이미 탄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어 사람들에게 소개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고인은 변호인님께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징용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삶을 사나요? 그것은 사람들을 깨어낼 구실이자 거짓말입니다. 강제징용에 간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은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거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소개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은 이인국에게 속아넘어나 결과적으로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내몰게 한 것이 이인국입니다. 피고인은 그저 소개만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까 검사 측에서 제출한 계약서에 허점이 있는데 계약서를 보면 기아의 계약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 있습니다. 라는 조항에도 서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당사자가 지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잘못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증인 염석진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세 번째 증인인 스테코프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과거 한반도에 소련군이 북한의 탱크 부대를 이끌고 왔을 때 소련군 장교로서 피고인이 있었던 구치소를 담당했었습니다. 증인 상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스탠코프.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측 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피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에게 이인국 박사는 은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일입니다. 북두로리가 저의 불편함을 없애주었습니다. 저의 왼쪽 뺨에 붙어있던 괴로운 억을 한 번의 수술로 완벽하게 없애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증인을 도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피고인을 은인이라고 생각하나요? 피고인의 속마음이 무엇이든
피고인이 제 역을 수술했고 피고인이 참된 의사라는 것과 제 은인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왜 피고인의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증언하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갑자기 생겨난 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에게 어느 날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정말 완벽한 수술로 혹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평소 껍비단리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평생의 콤플렉스였던 혹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껍질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유능한 의사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제 혹 수술 이외에도 당시 구치소에 돌던 전염병인 정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껍질단리에게 치료받으면 그 병이 무엇이든 누구나 멀쩡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감옥에 갇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 브라운 나오세요. 증인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생김과 틈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브라운.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였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측 신문해 주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대사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대사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증인의 집에 피고인이 찾아왔을 때 피고인은 빈손으로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피고인이 저희 하우스에 찾아와 저에게 프레젠트라고 하며 아주 특별하고 귀해 보이는 병을 하나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왜 증인에게 귀해 보이는 물건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집에는 귀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인국은 제가 지금까지 그를 도와주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서로 기브앤테이크도 자주 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이라. 재판장님, 그때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주었던 물건은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정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문 계속해 주세요. 제출한 감정서에 따르면 청자가 분명하게 문화재임이 드러났습니다. 증인은 그것을 미국으로 가져갔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가져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그때 물건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에 증인의 선물이 조금이라도 영향이 끼쳤습니까?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항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둘 사이에 어떤 목적을 위해 누군가 물건을 받았더라면 뇌물죄가 성립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피고인의 선물이 고맙고 제 생각이 살짝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뇌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프레젠트를 종종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감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해 주세요. 증인에게 이인국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주고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준 선물이 문화재였고 이에 따른 문화재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이인국은 그것이 문화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게다가 이것을 외국으로 가져가는 일이 문화재 반출이라는 위법 사항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공무원으로서 맹세합니다.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검사 측에서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신 것 같고 그
물건이 문화재였음을 피고인과 저 둘 다 몰랐습니다. 그래도 문화재 반출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청자가 뇌물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국제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윤혜숙 씨 앞으로 나오세요. 피고인의 아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윤혜숙. 증인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측 신문해 주세요. 피고인의 집에서의 생활 태도는 어떠한가요? 저희 집을 위해 의사로 열심히 일하고 저와 아이들과도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사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입니다. 제 남편은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이 친일파로 활동하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친소파, 친미파 등으로 변신하며 기회주의적인 활동을 한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인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제 남편이 일본, 소련, 미국 국적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친분이라고 생각하고 제 남편을 친일파라고 간주하는 것은 제 남편이 법정에 나온 사실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심하고 악랄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왜 재판에 오지 않는 것인가요? 제 남편이 친일파라고 주장하시려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검사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증인 혹시 피고인이 일본인과 만났거나 피고인이 친일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제 남편은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친일 하시는지.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느 날 어떤 물건을 포장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네, 집에 있었던 한 청자를 포장하라고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 청자가 왜 집에 있었으며 그 청자가 문화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청자가 왜 집에 있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그것이 귀한 물건이라고 얘기해 본 적은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증인은 피고인 집에 있던 국어 상용의 가가 담긴 액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과 증인의 가족들에게 일본을 쓰도록 가르쳤고 증인의 자녀를 일제학교에 입학시켰으며 모든 말을 일본말로 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지금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답변은 후 판결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재판장님, 신문하기에 앞서 1945년 2월 11일에 병원의 간호사가 녹음한 인국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김춘석의 증언에서 김춘석의 치료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춘석이 사상범이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해야겠다고 증인이 직접 말한 것이 증명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억울한 부분이 남았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는 단지 병실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를 받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별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다른 손님들도 계속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환자에게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는 병원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굳이 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환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춘석의 치료 거부 말고 다른 사실들은 잘 기억하시네요. 좋습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병실이 몇 군데 남아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당장의 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증인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었나요? 네, 그래도 간단한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치료 예약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뺍니까?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석은 피고인의 병원의 손님이 거의 다 일본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왜 피고인의 병원에는 일본인밖에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본인이 많지만 조선인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제 수술 실력이 알려졌나 보죠. 저는 단지 치료를 받으러 온 일본인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김춘석은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치료는 안 해줬으며 김춘석과 똑같은 상황에서 일본인 고위급 간부와 일본인 환자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누가 온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강제징용에 간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피고인은 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까? 강제징용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소개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조선인 강제징용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에 협조하지 않으면 병원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일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조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이 반복해서 강제징용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출했던 계약서를 보면 소개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단순한 소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단순한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몇 번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렇군요. 답변을 회피하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한데 넘어갑시다. 재판장님, 미쓰이 탄광 측에서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입금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여기 피고인의 계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정말로 단순히 소개만 해줬더라면 이 돈이 왜 피고인의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쓰이 탄광이 어떻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저도 모르게 돈이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돈을 준 사람과 돌려주는 방법을 몰라 돌려주지 못하였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갔음을 확인했고 근데 돌려주는 방법을 몰랐다라. 피고인은 정말로 피고인이 브라운에게 주었던 것이 문화재에 있음을 몰랐습니까? 당시 그것과 똑같거나 비슷한 물건을 모두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해주세요. 피고인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잘못한 점이 없는 제가 법정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듭니다. 피고인의 병원에 걸려있던 액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액자가 검사 측에서 국어 상용에 가라고 하는 종이가 있던 액자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액자입니다. 그렇다면 국어 상용에 가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이 국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집을 몇 군데 뽑아주었던 종이입니다. 일본말을 쓴다고 해서 친일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종이가 없는데도 저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저를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검사 측이 청자가 문화재인 것을 알고 뇌물의 의미로 브라운에게 준 것은 국제뇌물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청자가 문화재였음을 몰랐고 단순히 선물로 준 것입니다. 선물로 준 것이라면 뇌물의 의미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네요? 당연합니다. 저와 브라운은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국인 친구에게 그저 선물 하나를 준 것이 뇌물에 해당된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과 증인 브라운 모두가 뇌물의 의미가 아니라 선물의 의미였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을 뇌물죄라고 말하는 것은 검사 측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재판장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찰의 논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검사님, 논과 구형을 부탁드립니다. 피고 이인국은 일제에게부터 우리 국민과 나라를 배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또한 피고인은 귀중한 문화재인 고려청자를 미국인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사상범이었던 환자를 일제의 눈치를 보느라 병실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시를 내면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였고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든 모든 약점이 뚜렷한 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보건의료법,
사기죄, 문화재보호법,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소요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와 목격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착실하게 생활하였으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외과 의사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브라운에게 준 물건이 문화재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피고인의 치료 거부는 사상범위여서가 아닌 병실의 부족 때문이며 강제징용은 피고인은 당시의 소문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피고인은 평생을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사람들에게 제 지식과 실력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제국대학 의과를 나왔고 누구보다 뛰어난 의사가 되었으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등 우리 민족에게 더욱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한 일을 반민족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고통을 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국제뇌물방지법, 보건의료기본법 위반,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관한 이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심원 회의 후 재판을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퇴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재판부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 대표께서는 판결 결과와 양형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들은 여러 정황과 증언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피고인이 김충서의 치료를 거부하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양심과 의사의 사명감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았지만 환자를 치료할 병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인국의 보국대 속에는 보국대에 넘겨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되었고 이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뚜렷하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외국인 공무원에게 준 고려청자는 국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것으로 피고인이 전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반민족적인 행위와 여러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인국이 유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장시간 공정한 재판을 위해 힘써주신 배들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 국제뇌물방지법, 보건의료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위반, 형법 제347조에 관한 사기권에 대하여 반민족 행위는 국어 상용의 가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뚜렷하기에 유죄임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부인 공무원에게 문화재를 갖는 행위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그것으로 이익을 봤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국제뇌물방지법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반출에 대한 증거 분충문으로 문화재 반출법 위반은 무죄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병원에 병원실이 없었다는 점과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2항은 인정하지 않지만 환자의 후속 조치 없이 내쫓았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1항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고통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 증명됐기에 사기죄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의사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고 모익 법원 2021 마 1호 사건의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퇴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앉으시고요.